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2025년 KSA 시니어 포럼에 참가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서, 멀리 한국서 또는 미국 각지에서 연결하신 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권경주 박사님이세요. 그러니까 NIH에 지금 근무하시고 지금 오늘 세미나도 자기 오피스에서 본인 오피스에서 지금 해주시는 그런 열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작년 여름에 제가 안세영 박사님한테 소개를 받은 후에 이제 권 박사님 모시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 파이널하게 이제 이렇게 어그리해 주시고 오늘 좋은 세미나 해주실 이 기로 돼 있습니다. 이 타이틀을 제가 받았더니 모르는 단어가 나왔어요. 마이칼러지. 그래서 금방 찾아봤죠. 이게 마이컬러지가 뭔가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키워드들이 나와요. 마이컬러지는 팡가에 대한 연구하는 거다. 팡가의 종류는 우리 잘 아는 이스트도 있고 이스트도 또 제가 한국말을 몰라서 찾아봤더니 누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누룩, 술 만드는 누룩, 빵 만드는 데 쓰는 누룩. 그 다음에는 몰드, 곰팡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버섯 이런 것들이 다 그 황가이 그룹에 속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게 잘 아는 그런 미생물인데 이런 거를 평생 연구하시는 분이 이제 권건규 박사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에, 알게 됐고 바이오그래피를 받아보고는 더 깜짝 놀란 것이 이분이 1966년부터 지금까지 NIH에 근무하셨다니까 거의 60년을 근무하신 거예요. 58년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십니다. 지금 최장 아마 제일 NIH 오래 근무하시고 아마 제일 고령이신 분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되는데 그동안에 쭉 이 팡가이에 대한 리서치만 하셨으니 얼마나 업적을 많이 이루셨겠어요. 아마 그 결과 작년에 2024년에 그 내셔널 애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멤버로 추대가 되셨습니다. 물론 그건 제가 설명 안 해도 사이언스에 종사하시는 리서치 하시는 분이나 티칭 하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 사이언티스트 애카데미션의 이제 최대의 영예죠. 그거를 작년에 받으셨고 그러고 제가 그런 과정에 알게 된 것은 그 그게 아마 내셔널 애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멤버가 한 2천 명 지금 생존하시는 분이 그렇게 된다는데 그중에 아마 한국 계통의 분은 우리 지금 권경주 박사님하고 얼마 전에 그 우리 KSA 회장 끝나신 김영기 박사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명예스러운 그런 타이틀도 가지게 되신 그런 분인데 오늘 이런 좋은 타이틀 가지고 저희 이제 생물학 그 상식과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실 그런 좋은 세미나를 저희한테 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자, 예? 권 박사님 이제 예? 시작하시죠.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 이 보는 슬라이드가 현재 베테스다에 위치하고 있는 NIH 캠퍼스거든요. 이 캠퍼스에서 내년 1월이면 제가 60년 동안 몸담고 연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그 NIH가 도대체 어떤 건가 하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NIH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 NIH는 1887년에 뉴욕에 있는 머린 하스피탈 서비스에 그 실험실 하나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넘었죠. 그리고 현재 NIH는 27 인스티튜트하고 센터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1년 예산이 48 빌리언 달러입니다. 이거를 그러면은 한국말로 4천, 어, 48조, 50조 뭐 이렇게 요새 네,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50조도 넘네요. 48 빌리언 달러인데 그 네. 중에서 약 5 빌리언이 지금 그 캠퍼스 보신 그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돈이고요. 그러고
90%는 바깥에 대학에 있는 연구실, 뭐 병원 이런 데서 연구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엑스트라뮤로라고 그러죠. 그러고 젊은 포스닥터들까지 다 합해서 현재 이 건물에서 6천 과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1,200명이 이제 프린시팔 인베스티게이터라고 그래서 수석 연구원이라고 그러죠. 수석 연구원 1,200명 밑에 모두 있는 사람들이 합해서 6천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IH 연구하는 사람, NIH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연구비를 얻어오려고 고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대신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다 보충하니까요. 그 대신 4년마다 Board of Scientific Counselor라고 바깥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카운슬러들이 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밸류에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티비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 도태당하고 또는 예산을 줄이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늘의 강의에 대한 그 길잡이로 순서를 얘기를 하자면 제일 먼저 저의 개인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저를 트레인 시킨 스승들 얘기가 있고 그리고 미생물에 대해서 또 그 펀자이 그럼 진균인데 이 진균의 특성이 뭔지 그걸 잠깐 얘기하고요. 그리고 왜 의진균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이유를 얘기하고 지금 제가 과거 60년 동안 연구해온 그 질병이 크립토카코시스라는 거기 때문에 그 크립토카코시스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좀 하고 그러고 연대 순으로 봐서 이 크립토카커스하고 크립토카코시스 그 연구 분야에서 어떤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 성과가 어떻게 분야에 그 진균학 분야에 영향을 주었는지 그걸 얘기하고요. 처음에 개인 배경부터 그리고 스승 얘기를 좀 한다면 이화여자대학을 1952년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6.25 전쟁 한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가교사에서 52년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런 가교사 부산에 만드는 거기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그 지금 보시는 거는 지금 이게 음악과 그 빌딩입니다. 음악과 빌딩에서 여기 지금 피아노 치는 거 보시죠? 그런데 저는 생물학과를 들어갔지만 그 가교사가 다 똑같아요. 미 8군에서 이거를 지어줬기 때문에 그 교사 여러 개가 다 똑같은 모양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물학과에 들어갔지만 실험실 같은 건 전혀 없고 실험 같은 건 할 생각도 못하고 그랬죠. 그러다가 아, 53년에 이 지금 신촌에 있는 유학대학 본교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돌아와서 56년에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1960년에 제가 이화대학에서 계속해서 이제 석사학위까지 생물학과에서 받고 바로 그 생물학과의 전임 강사로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풀브라이트 스미스먼트 장학금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거기에 응모를 해가지고 제가 그 스칼러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칼러십 받고 미국으로 오려고 할 때 벌써 저는 아이가 둘이가 있었거든요. 지금 지가 안고 있는 이 큰아들이 역시 NIH에서 저보다 3층 밑에서 이제 수석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큰아들이 몇 살입니까? 예, 하트 인스티튜트
그러니까 심장, 폐, 그다음에 혈액 그 인스티튜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공부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님이 이 아이들을 다 키우는 것을 책임지고 돌봐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를 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제가 박사학위를 하기 위해서 진균학, 지금 마이콜라지가 진균이에요. 이따가 이제 마이콜라지가 그 진균이 세균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걸 구별을 해 드릴 텐데, 위스콘신 대학의 61년에 프로페서 케네스 레이퍼라는 사람 밑에서 그게 Department of Bacteriology였었어요. 세균과요. 거기에 왔을 때 그 당시에 어떤 과학적인 배경이 어땠냐 하면 그 왓슨 크릭 그 두 사람이 DNA가 어떻게 생겼다는 스트럭처를 발표했죠. 8년 후입니다. 그 일이 쓴 지 8년 후고, 그 다음에 DNA를 자르는 효소 엔도뉴클리에이즈가 나오기 10년 전이죠. 그리고 이제 65년에 박사학위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하고 지금 같이 서 있는데, 백테리올로지 빌딩 앞에서 서 있었는데요. 이 교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이분이 케네스 레이퍼인데, 이 사람은 정말 그 곰팡이 종류에서 아스페르줄루스 페니실리움,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도 다 있는 이런 흔한 균에 대해서는 파이오니어입니다. 정말 세상이 다 알아주는 그런 파이오니어였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분리한 페니실리움 크리사제넘이라고 하는 균주가 페니실린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파이저 회사에서 그 균주를 받아가지고 페니실린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되니까 페니실린을 많이 만드는 그분의 그 균주를 써가지고 페니실린 값이 만 유니트가 20불이었었는데 이건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세계대전, 2차 대전 때 20불이면 상당한 돈 아니에요. 그게 전쟁 끝날 때 가서는 3전으로 떨어졌어요. 그러고 빅티오스틸리움이라고 하는 그 이것도 역시 세균 종류인데 그거를 1933년에 이분이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해서 그 생물이 결국에 가서는 세포학 연구의 기본적인 그런 오르가니즘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진균학을 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요. 제가 원래가 생물학이지만 미생물에 관심이 있었고 첫째로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올 때는 공부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60년 당시에 한국에는 진균학자가 없었습니다. 진균학을 전공하신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진균학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면 훨씬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문에 대해서도 그렇고 공헌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균학을 골랐고요. 또 하나 이유는 진균처럼 다양성이 기가 막힌 그런 생물이 없습니다. 앞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 이유로 진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진균은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러면 지금 현재로 15만 종이 확실히 아이덴티파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정이 됐다 소리죠. 그러나 아직 기르지도 못하고 이름도 못 붙이고 한 그것 다 추산을 하면 적어도 300만 종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러고 이 진균은 진균은 아, 유전적으로 보나 또 발생학적으로 보나 도, 동물에 가깝지 식물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처음에는 식물인 줄 알고
1960년 당시까지도 식물 분류에 갖다가 진균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진균은 차라리 고양이나 사람하고 더 가깝지, 뭐 민들레나 뭐 소나무 같은 식물하고 관계가 없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진균은 없어서는 안 될 생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그 유기물질 리사이클링요, 재활용하는 것, 또 토양의 질, 뭐 탄소 리사이클링 이런 점으로 없어서는 안 될 균인데, 만약에 이 진균이 없다면 인간은 지구 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년 동안 죽은 그 동물들의 시체에다가 넘어진 나무에다 해서 사람이 발디뎌 놓을 데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진균은 대단히 필요한 그러한 생물이고, 그러고 또 음식으로 쓰이는 버섯이 15,000종이 현재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있겠죠. 그러고 만약에 이 진균이 없다면 아, 그 간장, 된장 이렇게 발효하는 식물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진균에서 나오는 효소로 가지고 간장, 된장 뭐 여러 가지를 다 발효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페니실린 같은 약도 만들고 또 글리오톡신 같은 독소도 나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진균으로 인해서 식물이나 동물이 많이 아, 상처도 받고 죽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진균을 바이러스하고 세균하고 이렇게 비교를 이제 잠깐 하겠는데요. 여기 맨 왼쪽에 처음에 나온 게 이게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적어도 5,000배, 10,000배 이상 확대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을 써야 되고, 맨 위에 이 젓가락처럼 생긴 게 이게 토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잎사구를 누렇게 말리는 그런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는 식물에, 특히 담배 잎사구에 가서 기생하는 거고, 이건 여러분이 다 아시죠? 코비드 19에 대해서 많이 봤으니까 안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꼭 브로콜리 같이 생긴 거 이걸 빨갛게 해놨는데, 이건 그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지 빨간색이 아닙니다. 원래가 다 이렇게 회색으로 현미경 밑에는 보이죠. 그리고 이게 노로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대유행이에요. 스토마크 바이러스라는 거 알죠? 토사광난 일으키는 거. 지금 현재 이게 대단히 아, 많이 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나갔다 오시면 반드시 손 씻으시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백테리아인데 맨 위에 있는 것이 유산균 같은 그 그 손가락처럼 기다랗게 생긴, 그리고 포도송이 같이 생긴 스타필로코커스, 그리고 이렇게 굿을 끼워놓은 것 같은 스트랩토코커스, 이렇게 그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세균하고 그 다음이 여기가 진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곰팡이라고 그러고 이건 곰팡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효모 아니면 이 빵 부풀리는 이스트. 이스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트가 여러분이 이스트 아시죠? 그게 이 단세포로 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비듬 아니면 버짐 같은 걸 몸에 일으키는 그런 지방성을 좋아하는 역시 진균이고, 여기 이게 아스페르줄루스라는 거고 이게 페니실린인데 이거는 우리가 곰팡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이스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이 크립토카커스라고 제가 공부하는 역시 이스트입니다. 여기 아, 폴리사카라이드로 이렇게 캡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이것도 굉장히 토양에 흔한 그런 곰팡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 버섯 아시죠?
이 독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표고버섯처럼 애용당하는 식물, 뭐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식물이고, 그러고 이게 다 나무 껍질 위에 자라는 그런 식물. 그거는 모기버섯 뭐 그런 것이 이 종류죠. 그런데 어떤 거든지 간에 이 균들은 다 균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실같이. 그 지금 네, 나무에 붙어 있는 버섯은 독버섯입니까? 네, 그것도 버섯 종류예요. 사람들이 먹는 건 독버섯이에요? 아니지만. 여기 이제 버섯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버섯, 이거 독버섯이고, 이게 이제, 아, 우리가 식품으로 많이 쓰는 그 요거 보세요. 흔하게 쓰는 버섯이고요. 이것이 나무에 나라는 거.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예. 예. 셀프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섯을 영어로 몽키 스툴이라고 그래요. 몽키 의자라고. 몽키가 올라앉을 만큼 큰 거예요. 이런 아이씨. 것도 나무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실같이 생긴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버섯이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버섯 모두가 이 균사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트러플이라고, 흑 트러플, 백 트러플이 있는데 제가 이게 원래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요새는 값이 어떤가 하고 아마존에 들어가 봤더니 이 백색 어, 트러플이 한 파운드에 4,500달러, 음. 4,500달러예요. 그리고 와우. 이 흑 트러플은 300달러에서 800달러 사이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뭐 그런 질에 대해서 다 차이가 있죠. 이거는 땅 위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파야 돼요. 향기가 너무 짙어서 개는 알고 파요 이걸 흙을. 아이씨. 하면 땅 밑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4,500달러 그거를 한 파운드. 양식을 못 합니까? 못하니까 안 되죠. 그거 못하니까. 아이씨. 한다면 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새송이 같은 거 기르지 말고 이걸 기르죠. 그러고 이 버섯은 세상에서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다이나소어나 뭐 이런 것이 큰 생물 중에 손꼽히지만 이 버섯은 2,3 다시요. 2,3 에이커를 차지합니다. 그런 2,3 에이커를 차지하는 아, 생물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 버섯은. 그러니까 다양성을 아까 얘기했는데 버섯이 제일 비싼 거, 그리고 제일 큰 생물 중에 하나가 버섯입니다. 이제 그리고 식물하고 동물의 병을 일으킨다고 그러는데 이 맨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이 오이예요. 오이 나무가 퓨세rim이라고 하는 곰팡이에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이건 옥수수에 생기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한국말로 전 모르겠는데요. 스마트 펀자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옥수수를 아, 못, 식품으로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역시 진균이고, 도열병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거는 뼈, 벼, 뼈 안에. 벼를 날리는 그 어, 균도 역시 곰팡이입니다. 음. 그런데 제일 겁나는 거는 이 라이조프스라고 하는 굉장히 흔해요. 이게 흙에도 흔하고 공기 중에도 흔한데 이거를 배지에 기르면 이렇게 사흘이면 시커멓게 전부를 배지를 차지하는데 빵에 가서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빵을 썩게 만들고 겁나는 것은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키토산증 걸려 있는 사람들을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 사람이 눈이에요 이게 눈 완전히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사람은 눈을 잃었는데 이런 끔찍한 병도 그 일으키는 것이 곰팡이 중에 하나입니다. 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곰팡이 진균, 일반 진균에서 병원성 진균을 공부하게 됐는지 그걸 잠깐 얘기 드리면 196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 1960년에서 70년 당시에는
이 저 어, 의 우리는 의진균학이라고 그러고 병원성 진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곰팡이 중에서 병이 일으키는 거죠. 거기 그 학문의 진보가 대단히 이 세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뒤졌어요. 왜냐하면 독일에 있는 로버트 코흐나 또 불란서의 루이 파스터 같은 사람들이 대단히 어, 박테리아 연구에 실적을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 진균은 훨씬 뒤지고 있었죠. 그러고 얼마나 뒤졌는지 그 생활사를 모르는 그런 병원균이 많았어요. 생활사까지도 증명이 안 된 거. 그래서 이 곰팡이로 오는 진균으로 오는 질병이 거의 알려지질 않을 뿐더러 공부하는 사람이 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소평가되고 있었죠. 그런데 66년에 제가 박사학위를 65년에 끝나고 66년에 이 체스터 에먼즈라고 미국에서 의진균학을 세운 아버지라고 그럴 정도로 그런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NIH에 있으면서 저를 포스닥터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6년 1월에 NIH로 왔는데 실망스럽게도 6개월 후에 이분이 은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밑에 와서 병원성 곰팡이에 대해서 좀 트레이닝 받으려고 왔다가 6개월 만에 고아처럼 스승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인디펜던트 독립적인 연구원으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4년에 임상부에 있는 클리니컬 레보레토리 오브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이것도 역시 NIH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섹션이 merge가 돼서 합쳐졌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노란 화살표가 전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가 백인 남자고 그러고 전부가 의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만 소수민족에다가 여성에다가 PhD고 다른 사람은 다 백인 MD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견뎌놨는데 크립토카커스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그 섹션에 들어가면서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클리니컬 마이콜로지 섹션의 헤드가 그러니까 과장이요. 존 베넷이라고 미국에서도 감염병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먼즈라고 하는 균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 균이 아직도 생활사가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무성생식하는 이스트 종류다 그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1000여 종류를 보장하고 있었는데 그 1000여 종류의 어디서 나왔고 환자가 누구고 뭐 그다음에 아니면 이게 흙에서 나왔느냐 이런 원천을 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 섹션에 편입이 되면서 크립토카커스를 공부할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럼 크립토카코시스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사람들의 면역 체계가 보통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이즈가 걸렸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그 이외에도 코티코스테로이드죠.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면역 계통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공기 중에 있는 이 균을 호흡기로 들여 마셔서 폐에서 증식을 한 다음에 혈관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머리 뇌 장벽을 뚫고 머리로 들어가서 뇌막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이 병을 일으키는 균이 이제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먼즈라는 거하고 크립토카커스 가티라는 두 종이 있는데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에이즈 환자예요. HIV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CD4 그 면역 세포가 좀 모자라는 사람들. 또 기관을 트랜스플란트 한 사람이 기관 뭐 신장을 어, 트랜스플란트 했다든지 간을 옮겼다든지 이런 사람들, 캔서 환자들. 그런 사람들이 한테 잘 많이 걸리는데 이 병은 치료 안 하면 100% 사망입니다. 저절로 낫는 법은 절대로 없고요. 또 치료를 해도 30%가량이 결국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은 뇌로 결국은 들어가는데 이 죽은 사람의 뇌예요. 이 허옇게 된 이유가 이 균 때문에 그렇고 이거는 지금 섹션 이렇게 잘라서 이 뇌막의 근처에 이렇게 번쩍거리는 거 이게 다 그 크립토카커스 세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추신경으로 잘 가느냐? 그거는 첫째로 이렇게 뇌 장벽을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라케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이거는 도파민이나 그 뉴로트로피즘, 뉴로 트랜스미터 그것을 산화하는 능력이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게 머리에 많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 세포가 많이 자랍니다.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 크립토카커스를 공부하면서 연대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로 이 크립토카코시스 분야에서 획기적인 어, 일을 했는지 그 연대별로 저희들이 일한 것을 표시하면 이제 뭐 이게 하도 복잡하니까 여러분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이제 60년대, 70년대 해서 2010년대 후까지. 그런데 여기 밑에를 보면 이게 그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 당시에 예를 들면 PCR 같은 거는 1984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GFP는 94년. 그러고 이제 뭐 DNA 마이크로 어레이 이런 것들이 99년이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진보가 있는 데 따라서 저희 랩에서 해놓은 일들로서 이것이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주었는데 이걸 전부를 하나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저희 한 일이 이렇게 디딤돌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분류학이다, 뭐 병리생리다, 뭐 이렇게 디딤돌을 놓은 거나 마찬가지의 그 일들이 예를 들어서 분류학, 그 다음에 계통 발생학, 뭐 이런 걸로는 무슨 디딤돌을 놓았느냐. 그럼 크립토카커스가 어느 문, 어느 강, 어느 속에 속하는지 그거를 밝혀내게 됐거든요. 이 텍사나미 분류학 때문에 분류학에 공헌한 것이. 그러고 병리생리로 봐서는 아, 병을 일으키는 그 크립토카커스가 왜 병을 일으키는지 그 요인이 뭔지 그걸 알아냈고요. 그리고 생태학으로 봐서는 이 균이 어디 자연 환경에 어디서 서식을 하느냐 그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역학으로 봐서는 이 두 종류가 있으면 그 두 종류가 어떤 차이를 갖고 역학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그거를 밝혔고 그러고 지노믹스 이게 이제 유전체학이죠. 거기서는 제일 먼저 유전 크립토카커스의 유전 인자 그 시퀀스를 시퀀스를 연구한 그 균주가 바로 저희 랩에서 만드는 균주입니다. 분리한 균주예요. 그리고 세포학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런 일로 이렇게 디딤돌을 놓은 역할을 한 것인데 이걸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이제 분류학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분류학하고
개통 발생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쳤나. 이 균이 발견된 것이 1894년에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환자도 1894년에 처음으로 그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발견이 아니라 그 환자의 병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80년 동안 이 그저 단세포로 그러니까 1975년까지요. 이 단세포로 이렇게 싹이 나는 것처럼 버딩해서 자란다. 그러니까 무성생식 과정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균주들을 두고 혹시 유성생식 과정이 있지 않을까 그거를 하나의 가설로 잡고 혹시 남녀처럼 그 성의 구별이 있는가 하고 이제 그 베넷 컬렉션으로 저장해 놓은 크립토카크스를 많이 꺼내서 이제 연구를 해 봤더니 이 생활사를 밝혀냈습니다. 유성생식 생활사를. 그런데 남녀가 아니라 A 알파라고 겉으로 봐서 똑같고 또 그 생활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소도 다 똑같고 구별을 절대로 못하는데 유전인자로만 구별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성이 있어요. 남녀처럼. 그걸 A하고 알파. 왜냐하면 모양에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남녀라고 그럴 수는 없고요. A하고 알파로 했는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이렇게 새로운 유성생식 과정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포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고 여기에 보이는 것은 이 지금 A하고 알파를 여기다 섞으면 만나서 이 과정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 허옇게 균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발견된 다음에는 이 단세포로 있을 때는 이 문과 족은 알았죠. 속도 알고. 그러나 그 위에 분류학에 있어서의 단계를 전혀 몰랐는데 이거를 보고 이것을 발견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다가 또 그 균이 병 일으키는 크립토카커스 균을 한 가지로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크립토카커스 뉴호먼스 한 가지로 생각했는데 발견을 해보니까 두 가지예요. 크립토카커스 가티. 이 완전히 모양이 다르죠. 포자 모양도 다르고. 그런데 이 혈청 종류가 뭐냐 하면 아까 그 이스트 세포 바깥에 이렇게 폴리사카라이드 캡슐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는데 그 캡슐의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A, B, C, D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하고 D는 이런 포자를 만들고 B하고 C는 이런 포자를 만들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자연히 또 이제 역학을 공부하게 되죠. 에피데미올로지. 어디서 이게 많이 나오나. 이걸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이 종류는 열대지방하고 아열대지방에 몰려 있고 그 온대지방 같은 데는 대단히 드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역학 에피데미올로지 쪽으로도 길을 열었죠. 그런데 이걸 보면 아까 그 유성생식의 포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버섯, 아까 그 나무에 자라나는 모기버섯. 그런데 모기버섯 그러면 의뢰 까만색으로 아는데 이걸 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버섯의 유성생식 모양이 이겁니다. 트레멜라라고. 그럼 아까 보신 크립토카커스 가티하고 매우 흡사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하기로 크립토카커스가 이 개통 발생학으로 봐서 버섯하고 많이 같구나. 그런데 이제 나중에 DNA 순서 그 시퀀스가 알려진 다음에 그 이제 개통 발생학 그걸로 보니까 확실히
이 버섯은 여기에 있고 이 크립토카커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멜라라고 하는 그 이 버섯 이 종을 트레멜라라고 그러거든요. 이 트레멜라하고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먼스가 같은 과에 속한다 하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럼이 이제 분명해졌죠. 그러면 왜 다른 크립토카커스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27종이 있었습니다. 그 27종 중에서 왜 크립토카커스 가티는 그때 발견이 안 됐었겠니까? 니오포만즈만 알렸었을 텐데 왜 그것이 병을 일으키고 다른 크립토카커스는 병을 못 일으키느냐?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알아냈냐면 이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만즈는 까만 이 컬러니를 만드는데 이, 이 배지에 이 저 새들이 먹는 씨에서 나오는 액체를 그 배지 만드는 데다 집어넣으면 여기 피놀 옥시데이즈라는 엔자임이 효소가 크립토카커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누룩 같은 거, 캔디다 같은 거는 이렇게 배지에 하얘요. 왜냐하면 그 라케이즈라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크립토카카스만 효소가 있어서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 그래서 아마 이것이 병원성 요인 중에 하나일 거다 해가지고 이제 변이를 일으키도록 UV로 쪼여가지고 변이를 만들어서 멜라닌을 못 만드는 하얀 걸로 해가지고 그 멜라닌 만드는 알파하고 멜라닌 못 만드는 A하고를 교배를 해서 호자들을 다 꺼내서 길러보니까 1대1이에요. 그 무슨 소리냐면 멜라닌이 멘델리안 인헤리턴스 그 멘델 유전학 논리에 합당한 그런 거다. 이제 이건 캡슐이고요. 그러고 캡슐이나 멜라닌을 못 만드는 거를 쥐에다가 넣어보니까 이 캡슐하고 멜라닌 만드는 균주들은 다 30일 조금 넘어까지 100% 쥐를 다 죽이는데 그 캡슐이 없거나 또 멜라닌을 못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어, 쥐를 죽이질 못해요. 병원성을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라닌 만드는 거, 캡슐 만드는 거, 그리고 37도에서 자랄 수 있는 더모톨러런스 이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 크립토카커스 가티 니오포만즈는 에이즈 환자가 제일 많이 걸린다는데 크립토카커스 가티 저 손가락처럼 생긴 포자 만드는 그 두 번째 종류는 무슨 그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왜 그 병이 걸리는지. 물론 뭐 암 환자다, 뭐 에이즈 환자다 조금씩 걸려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수가 겉으로 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면역학적으로 봐서. 그래서 했는데 재작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 76%의 가티 환자들이 GM-CSF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토카인에 대한 엔티바디를 자가적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엔티바디가 저 영향을 못 끼치도록 그러니까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주로 클리니컬 테스트 할 때 사람들이 이 면역에 문제가 있냐 없냐 할 때 이걸 테스트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숨겨져 있는 면역의 문제였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76%가 그 면역이 든든하다고 하는 가티 환자들이 이 GM-CSF에 대한 항체를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생태학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냐면 이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먼즈라고 하는 첫 번째 종자는 옛날부터 비둘기똥이나 비둘기똥으로 감염된 흙에서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피들이에요. 콜롬비아, 리비아라고. 그런데 크립토카카스 가티 두 번째 균은 어디서 나오는지 1990년까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희 방에서 만드는 그 생화학적인 차이, 가티하고 니오포먼즈의 생화학적인 차이를 기초로 해서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배지를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으니까 그 배지를 통해서 두 번째 종자는 유칼립투스라는 나무에서 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배지인데요. 가티는 기르면 이렇게 새파랗게 24시간 만에 pH가 올라가서 알칼리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니오포먼즈는 이 글라이센이라고 하는 거를 질소로는 쓸 수 있지만 당분으로는 못 쓰기 때문에 자라질 못해요. 그래서 배지가 컬러를 변경을 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배지를 써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데이빗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이 유칼립투스 나무 여기 잎사구 뭐 이 기둥 이런 데를 어,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이 미디어에다 길러 봐가지고 가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걸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1990년이에요. 90년에 처음으로 이 크립토카커스 가티는 나무에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 배지 때문에 결국은 에이즈 걸린 사람은 70% 이상이 이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먼스로 병이 걸리고, 그 다음에 한 25%는 HIV 에이즈가 걸리지 않았는데 다른 문제, 암이다, 뭐 또 기관 이식이다 이런 걸로 된다는 것이 알려지고, 크립토카커스 가티는 이 배지를 사용해서 다 조사를 해봤더니 10%만 에이즈 환자한테서 나오고 나머지는 다 HIV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걸린다는 것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 다음에는 전부 또 학자들이 나무를 어느 나무에서 크립토카커스가 나오나 뭐 나무는 다 조사를 해서 제가 여기 12가지의 나무만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카시아라든지 뭐 플라타나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까요. 올리브 나무 또 소나무 그리고 도토리 나무 이런 데 가서 크립토카커스 가티 크립토카커스 니오포만 이 나무에 가서 서식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버섯 나무에 있는 버섯하고 대단히 유전적으로 비슷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고루고루. 그럼 이걸 처음에 보여드렸는데 왜 또 보여드리냐 하면 1985년에 제가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든지 아니면 은퇴를 하든지 그런 지경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쭉 연구한 거는 분자 미생물이 아니고 그리고 클래식한 그런 뭐 생화학이라든지 유전학이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모두 했는데 이 세상은 점점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서 생화학 옛날에 생화학이나 뭐 유전학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소용이 없다시피 되고 전부가 몰레큘러 분자 생물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제 자신도 분자 생물로 옮기든지 아니면 뭐 은퇴를 하든지 이런 상태가 됐는데 그게 제가 53살 때예요. 53살이니까 참 어지중간하잖아요. 그런데 1985년에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옮겨야 되겠다 하고 이제 연구 방향을 옮기고 그 옮기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이룬 공적이 이거인데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그래서 옮기기 위해서 이 지금 연구 분야를 옮기기 위해서 85년에 이제 집을 떠나서 이스트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코스를 롱아일랜드에 있는 콜스프링 하버 레보레토리에서 그거를 주기 때문에 그 코스를 줬기 때문에 85년에 집을 떠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몇 주일 동안 거기서 20대 청년들, 20대 처녀들하고 섞여서 공부를 했어요. 분자 미생물. 그래서
그 공부를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제일 먼저 그 분자 미생물로 이제 어떻게 크립토카커스에 이용을 할 건가 하니까 결국은 DNA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대학에 있었던 제프 에드만하고 손을 잡고 1990년에 그 크립토카커스를 어떻게 DNA를 집어넣고 빼고 하는 그 방법을 발표를 하고 그러고 그걸로 이제 아니 그 저 맨 앞에 알려드렸다시피 크립토카커스는 그 캡슐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캡슐이 병원성이라고 하는 거는 클래식한 걸로 발표를 했지만 그 다음 속에 그 뭐 UV 레디션 이러는 동안에 무슨 유전인자가 또 탈이 났는지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캡슐진만 변화시켜서 그래서 그것이 캡슐이 결국은 병원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것이 이제 94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보레토리에 갔다 와서 이제 거의 9년 후죠. 이제 윤창이라고 저희 랩에서 포스닥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일하고 현지도 있는데 그 처음에 분자 미생물을 방법으로 캡슐이 병원성의 원인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그 일입니다. 캡슐을 유전인자를 빼내니까 이렇게 캡슐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캡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콜로니가 이렇게 말랐지만 이거는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래요. 그래서 캡슐에 대한 유전인자 4가지를 집어넣고 빼고 보태고 하니까 해놓고 쥐에다가 주사를 하니까 그 캡슐 관계되는 유전인자 4개가 전부 다 병원성하고 관계 있는 것이 이건 캡슐 있는 균 그러고 캡슐이 빼낸 균 안 죽여요. 쥐가 죽질 않죠. 또 이 빼낸 데다가 다시 캡슐 진을 집어넣으면 그러면 또 다시 쥐를 죽이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진균의 병원성을 그 로버트 파스츄레이트라고 근데 그 몰레큘러 로버트 코스 파스츄레이트를 이제 완전히 충족시킨 것이 저희 랩에서 일한 겁니다. 그런데 1990년 당시가 되니까 갑자기 이 크립토카커스 분야가 왕성하게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1992년에 제가 단행본 의진균학이라는 600페이지 되는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이분이 임상을 쓰고 저는 기초에 대한 걸 쓰고 해서 이 책을 1992년에 출판한 다음에 마침 에이즈라는 병이 팬데믹으로 알려져서 전 세계에 꽉 퍼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5%, 19% 에이즈 환자들이 이 균 때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이 불이 나게 다 팔려버린 거예요. 왜? 이 에이즈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 팔리는 것도 문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이즈 때문에 크립토카코시스 분야로 들어왔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리서치 그 그랜트가 많아졌고 그러고 그 많은 것을 이용을 해서 다른 분야에서 그러니까 효모 공부하는 사람 아니면 또 스마트 아까 옥수수의 그 까만 병 일으키는 그런 균 공부하는 사람 중에서 분자 미생물에 잘 알려지고 저 트레이닝 잘 받은 사람들이 일로 막 들어온 거예요. 이 분야로. 왜냐하면 그랜트가 많으니까. 그러고는 결국에 가서는 이 크립토카커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평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은 모델 이스트다. 병원성 진균 병원
패달러지 병리학을 공부하는 데 모델 이스트라 해가지고 단행본 책이 크립토카커스 책이 2011년에 나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겠는데요. 결론을 내리자면 저희 랩에서 1975년부터 크립토카커 리서치에 장족적인 발전을 기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정말 과학은 하루도 안 쉬고 달리는데 트레이닝 받은 것이 이제 구식이 됐을 때 주저앉지 않고 그 분야를 다시 리오리엔트 그 연구 방향을 바꾼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됐습니다. 제가 60년 동안 이 NIH에 그대로 남아있게 된 그 큰 원인이 된 거죠. 그러고 이 우리가 컨트리뷰트 한 것 때문에 결국은 크립토카커스가 모델 오르가니즘이라고 알려지고 그리고 HIV 그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요. 그 에이즈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참 팬데믹으로 돌 때 그때 그 크립토카커스 필드가 많이 보충이 되고 확장이 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이 분야에 들어갔을 때는 미국 전체 랩가 크립토카커스 랩가 한 대여섯 개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50개로 늘어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그동안 같이 일하고 훈련하고 같이 페이퍼를 내고 한 사람들을 쉬어봤더니 71년, 2017년까지 쉬어봤더니 약 4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2017년까지 이 사진이라도 한 장씩 두고 간 사람, 훈련받은 사람들, 저희 랩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플러스 400명 이상의 콜라보레이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 투커 빌리지 온 동네가 필요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겠어요. 땡큐. 아이, 감사합니다. 그럼 스크린 쉐어를 스탑해 주세요. 스탑 스크린 쉐어. 예. 그냥 아주 시간도 그냥 한 시간을 딱 맞춰 주셨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강의였고 그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은 그런 아주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약 1시간 정도를 우리 우리 참가하신 포럼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전부 제가 마이크로폰들이 꺼져 있는데요. 마이크로폰을 이제 마이크로폰 언뮤트를 해주세요. yours 예. is fine. Don't worry about yours. 저는 과학 용어를 한국말로 몰라서 그렇게 섞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힘들었던 거 죄송하고요. 뭐 한국말로 알려고 노력은 했는데 또 금방 잊어버리고 찾아놓고도 그런 거 다 아주 없고요. 다 아주 찾아. 잘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바이올로지 쪽 사람 아닌데도 많이 알아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하면서 잊어버린 게 그 박테리아 세균하고 곰팡이하고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 두 가지 종류는 세포벽이 있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는 그건 생물도 아니지만 예. 세포벽이 있는데 세균하고 진균하고 차이는 세균은 마이토콘드리아도 없고 핵도 없습니다. 없고 그냥 DNA가 세포 질 속에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는 없고. 그 대신 곰팡이는 마이토콘드리아에다가 핵에다가 그래서 그 곰팡이는 유캐리앗이라고 그러고 그 박테리아는 프로캐리앗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세포벽이 있다는 그것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엔 다 다르고요. 물론 세포벽도 그 화학 성분이 많이 다르죠.
거기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하신 부분에 크립토코커서스하고 그 머쉬룸, 트레멜라, 그거를 비교하신 적이 있는데, 크립토코커시스는 셀이 하나고, 그 머쉬룸은 셀이 많은 생물 아닙니까? 머시룸의 균사는 핵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클램프 커넥션이라는 또 그 후크 같은 것이 이 균사와 균사, 저 벽 사이에 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가 놓여 있는 균사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보면 차이가 나죠. 근데 제 질문은 아까 크립토코커시스는 아, 거의 이스트. 그러니까 싱글 셀 생물 같은데 예. 머쉬룸은 말티셀룰라한 생물인데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병원체가 주고받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지금 발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믿는 분들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알파하고 A가 있다는 걸 알아낼 도리가 없었어요. 왜? 알파가 99.8%입니다. 그리고 A는 0.2%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제 손에 그 0.2% 되는 A가 제 손에 들어왔나? 그게 기적이에요. 제가 생각. 하나님의 도움 없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0.2%는 A를 제가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까지도 크립토카커스는 무성생식하는 이스트로만 알려져 있지, 단세포로 알려져 있지. 그렇게 그 균사를 만들고 포자를 만들고 하는 것도 몰랐고, 그거 몰랐으면 나무에서 나온다는 것도 몰랐을 거고, 여러 가지가 알려질 수가 없었죠.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귀한 세미나 잘 들었습니다. 그 유성생, 거기 지금 저 비디오를 조금 켜주시면은 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오케이. 귀한 세미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락커펠러에서 바이러스 연구하고 있는 홍선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유성생식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유성생식이 그 연구하시는 크립토코커스 네. 한 건지 아니면 유성생식을 하는 다른 진균들이 많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바이러스를 해서 균을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그 진균 속에서 유성생식하는 게 많죠. 많은데 그렇게 어, 두 성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혼자서 유성생식하는 균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알파 A다 플러스 마이너스다 하고 분열이 돼 있는 균은 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러고 병원성 중에서도 미국에서 히스토플라즈모시스라고 그러면 대단히 미국의 독특한 그런 병인데요. 그것도 곰팡이병인데 그것도 A하고 알파가 아니라 그때는 제가 그 유성생식의 과정을 그 곰팡이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하고 또 사카로마이시스 같은 누룩 그 거기에도 어, 알파 A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유성생식하는 그 성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유성생식하는 성에 분열이 돼 있는 곰팡이 종류가 분열 안 돼 있는 종류보다 훨씬 분열 안 돼 있는 종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분열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유성생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허마프로다이트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그 남녀처럼 그 암수 생식하는 요소가 한 몸에 다 있다. 자웅동체 같은 예, 거. 허마프로다이트. 아, 제가 아까 세미나를 중간에 놓쳐가지고요. 이제 박사님께서 알파랑 A 폼이 있다는 거를 발견하셨고,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나무에서도 서식한다는 거를 알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요.
알파랑 그다음에 A 이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유성 생식을 하는 것과 나무에서 발견된 거랑 그게 네. 그 알파하고 A가 있어서 교배를 해가지고 생긴 그 모양이, 그 포자 만드는 모양이, 그 네. 모양이 아, 나무에서 서식하는 모기버섯의 그 유성생식 그 프루팅 바디하고 모양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아, 모양이 비슷하니까 이 아마 같은 계통일 거라 하고 추측을 한 거죠. 감사합니다. 네. 질문이 없으면 제가 아주 더, 아니, 제가 하나 예, 있는데요. 박찬모 아까 교수님 하십시오. 그 곰팡이가 식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동물성에 가까운 점이 더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곰팡이가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곰, 저기 1960년까지 곰팡이를 식물계에다 넣었어요. 플랜트 네. 킹덤에다가 넣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위테크라는 학자가 그 곰팡이에서 나오는 단백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생활사를 보더니 이거는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자기 계통의 킹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킹덤 펀자이를 따로 띄었어요. 그래가지고 따로 띄었는데 나중에 점점 더 유전인자도 그렇고 단백질 성분도 그렇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곰팡이가 아 고양이나 뭐 개 쪽으로 더 가깝지 뭐 민들레나 나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버섯으로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니까 꼭 식물 같잖아요. 그러나 그래요. 식물이 아니고 그래서 곰팡이병이 걸리면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하고 다 가깝기 때문에 그저 독성이 너무 심해요. 곰팡이를 죽이는 약이 역시 사람 몸에도 독이 심해서 키드니 같은 게 고장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치료가 다 어려운 이유가 어, 비슷한 데가 많아서요.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있죠. 그러고 곰팡이에 엘가스테롤 하고 보면 둘 다 스테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분자식을 보면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키드니 같은 걸 망가뜨리고 이런다고 그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약을 합쳐서 주고 이러는데 곰팡이병 치료가 뭐 이렇게 곰팡이병 그러면 사람들이 버짐 같은 거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피부의 표면적인 거고 이 신체 속으로 들어가서 폐, 뇌, 뭐 간 이런 거를 다 고장을 내고 하는 그 균들은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대단히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 예, 감사합니다. 셀 스트럭처를 동물에 있는 셀은 셀 월이 없지 않습니까? 월이. 예, 식물은 월이 있는데, 예. 그래서 펑가이가 셀 그 월이 있습니까? 예, 그거 셀월이 있는 거가 박테리아하고 공통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예, 식물 세포도 셀월이 있고 예, 동물 세포는 셀월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물론 동물 세포하고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단백질이나 유전인자나 그 시퀀스 같은 거를 보면 이 곰팡이가 훨씬 더 동물한테 가깝습니다. 오케이.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헨리 권.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아까 그 Oh, hi, 알파랑 Haley. hi, How are you? I'm good. It was so good. Like the lecture was so fantastic. Thank you. I had a question on the alpha and A on the Cryptococcus, and when we exposed alpha and A to UV, you said that for alpha there were signs of melanin, but for A there weren't any signs, and that how they were a 1-to-1 ratio, and that tells us a Mendelian inheritance. Then how does this relate to
melanin being like a virulent factor? The melanin production is same, whether it's alpha or A. It's Oh, just okay. that alpha Mhm. predominantly invade human, and then alpha are predominantly found in the environment. So if you collect, let's say, if you collect 100 strain from pigeon dropping, I Mhm. guarantee you 100 alpha. This is why the sexual state was discovered so late, because A is so rare. There's Okay. no chance to meet. So rare, A. And But then, melanin production and then Mhm. life cycle, with the nutritional requirement, all of these,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alpha and A. It's just that Okay. mating type gene is the one different. Oh, gotcha. Thank you. Okay. 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그러면은 메이팅 타입의 지인이 알파 폼이랑 A 폼이랑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전체 A의 유전자와 전체 알파 유전자를 비교하면은 그 다른 게 몇 퍼센트나 돼요? 유전적으로? I didn't get your question clearly. 그러니까 A랑 알파가 되게 비슷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A의 유전자와 알파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은 차이점, 유전적 차이가 몇 퍼센트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전인자의 차이? 네. 아니, 유전인자는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전인자가 그 이렇게 갖다 놓으면 똑같은 유전인자가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A하고 알파는 무슨 자라는 데 필요한 유전인자, 그리고 무슨 분해하는 데 필요한 유전인자,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확실히 다른 게 뭐냐면, 꼭 저기 사람으로 말하면 섹스 크로모솜, one is X and one is Y. 그 섹스 크로모솜이 커다란 크로모솜 아니야. 거기에 유전인자가 많고. Just like that. 알파하고 A의 섹스 크로모솜이 차이가 있어요. 순서가. 그것뿐이고, 다른 거는, 다른 유전인자는 그냥 randomly 뮤테이션이 일어나니까 그렇지만 균이 똑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파하고 A가 자라나는 속도, 필요한 영양소, 이런 게 다 똑같아. 섹스에만 필요하지, 그 섹스 이외에는 다 다른 것이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학문적인 질문보다는 어떻게 이 연세가 되실 때까지 60년을 NIH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연구를 이어오실 수 있었나 하는 게 참, 존경스럽고도 궁금한데요. 저도 사실 한 그쯤 56세, 5세 요 무렵에 좀 중대한 변신을 해야 되는 선택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그게 비단 한 번은 아니었을 것 같고, 이어오자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임하셨던 어떤 자세, 삶의 좌우명,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아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 그 진균 연구보다 더 하고 싶은 건 없었거든요. 그게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뭐라고 할까, 패션. 다른 거 아무것도 내 관심을 끌 수 있는 학문들이 없었고, 무슨 합의도 없었고, 그냥 그 랩에서 리서치 하는 것이 제일 적성에 맞는데, 53살이 돼가지고 세상은 자꾸 변하고, 나는 옛날 걸로 울거서 리서치를 하려니까 이제 벽에 와서 부딪힌 거죠.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리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돼. 재교육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53세는 재교육받기는 좀 늙었거든. 좀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I decided to change.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NIH에서 제가 제일
고령의 랩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는 아마 제일 고령일 거예요. 만약에 리오리엔테이션이 없었다면 한 30년 전쯤 은퇴를 했었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한국서 연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직도 그러니까 세미나 다 들으셨네. 아까 일찍 나가신다더니. 아니, 그 머쉬룸이 그 버섯 종류가 제가 다양한 것도 물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머쉬룸 하면은 뭐 그거 다 나와요. 그런데 4,500불, 원 파운드에 4,500불에 해당하는 식품을 아세요? 저는 모릅니다. 4,500, 4,500달러. 아마존에 가면 그거 사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뭐에다 쓰는 건데요? 그냥 네? 뭐에다 사가지고 뭐에다가 쓰냐고요? 4,500. 아니, 불란서에 가면은, 파테 같은 데 요만한 까만 트러플 조각 요만큼씩 들어있는 것도 트러플 파테라고 그래가지고 비싸게 팔잖아요. 그러고, 뭐, 이태리에서 아, 트러플 가지고 피자에다 올리고, 그런, 누가 그렇게 4,500달러, 한 파운드에 4,500달러 버섯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마 그것도 사는 사람이 있길래 시장에 나오죠. 그렇겠죠. 어디 몸에서인가? 자, 질문이 없으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굉장히 펀더멘탈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바이올로지 또는 지금 지난 몇십 년, 50년 동안 마이크로바이올로지스트로 리서치를 하시면서 진균 리서치를 하시면서 그 라이프에 대한 그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권 박사님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이제 그런 페이스를 갖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로바이올로지를 하다 보면은 그 라이프 이거 이볼루션 특히 무슨 이런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볼루션이 뮤테이션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런 그 사이언티픽한 팩트를 놓고 우리가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갓에 대한 컨셉트, 라이프에 대한 컨셉트 이거에 컨플릭트가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창조에 대해서 쓰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창세기 1장은 21세기에 사는 사람이나 모세 때에 사는 사람이나 다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쓰셔야 5천 년 전 사람도 알아듣고 21세기 사람도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그 사실 필요가 없는 것이 그것은 무슨 21세기 사람들만 대상으로 쓰셨다면 뭐 분자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하고선 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셨고 그러고 조금 더 우리는 그 일을 지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컨플릭트가 없습니다. 오케이. Good testimony. 예, 예,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예, 저는 아까 제 질문하셨던 분이랑 비슷한 질문인데, 일단, 너무 자랑스럽고요.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25년 정도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50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랭귀지 배리어를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더 하이어 레벨의 잉글리시 스킬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 리더십에 필요한 생각이나 랭귀지가 미국식으로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최근에 너무 많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자기 개발을 더 하고 더 하이어 레벨의 잉글리시를 더 준비할 수 있는지
혹시 조언을 부탁드려도 될까 해서 질문드렸는데. 예, 제가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예, 아, 그, 좀 심플하게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그냥 서바이빙 잉글리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레벨의 리더십, 리더들이 필요한 그런 영어 스킬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좀 더, 예, 그런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 Disciples are born, disciples are made, leaders are born.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아, 예, Leaders are born, disciples are made. 거기에도 일리가 있는 소리고요. 예, 본인이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 할 수 있는 뭐 코스워크이고 뭐고 배울 거 다 배운다고 해서 똑같이 다 리더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된 내용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지 한계를 지우는 것이 저는 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 이 진균학에서 연구를 한 했 코너를 파고들어서 거기에서 제 자신의 에, 실력이나 그거를 쌓아서 세상이 인정해주는 그런 리더가 된다는 그저 그 정도로만 만족하는 거지. 제가 아, 뭐 노벨상을 받아야겠다, 뭘 어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식의 욕심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먼저 알고 제 자신에게 맞는 그 경계를 지우는 것이 아, 현명하지 않은가 생각해요. 묘김 예, 씨가 질문하셨는데, 예, 제가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은, 어, 지금 50대라고 그러셨는데, 예, 정말 좋은 세대, 좋은 시대, 좋은 타임에 살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누가 잘 해줄 수 있느냐 하면은 AI가 챗GPT 같은 영어를 배우고 싶으시면은 챗GPT를 열심히 쓰세요. 예. 그러면은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이거 연구에 대한 질문은 아닌데, 아까 그 박사님 슬라이드에서 이제 전쟁 중에 대학을 입학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전쟁 중에 예, 전쟁 중에 6.25 예, 전쟁 중에, 예. 6.25 전쟁 중에.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셨었는데, 그러면 전쟁 중이니까 학기가 끝나고 방학 때 이제 집을 간다던가 이런 게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예. 그런 전쟁 중에 그러니까 캠퍼스라고 하기도 좀 그렇긴 하지만, 전쟁 중에 대학 생활이 어떠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유, 말도 못하죠. 뭐, 요새 사람들은 들어봤댔자 이해도 못할 겁니다. 대학 생활에 그랬다는 건. 이 동대신동 언덕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깎아가지고 교사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어가지고 말하자면 산동네 같이 그렇게 거기에다가 8군 사령부에서 와서 이제 텐트 그런 그걸 다 지어줬거든요. 김한란 박사님이 살아계실 때니까 그렇게 파워풀한 레이디가 잘 외교를 하셔가지고 팔군에서 와서 지어줬는데 그러면 집에서 아, 걸어서 그 캠퍼스에 가서 레슨을 그것도 국수집 의자 있죠. 국수집 의자. 그 국수집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 때는 죽지 않고 살았는 것만 해 다행이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고생하니까 뭐 이런가 보다 삶이 이런가 보다 전쟁 중엔 이런가 보다 하고 견뎠죠. 방학 때 뭘 했냐고. 음, 방학 그때 방- 피난, 방학 때는 시골로 기차를 타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랑 계시는데 가서 좀 쉬고 그러고는 이제 방학 끝나면 또 기차 타고 부산으로 내려오고 그랬어요. 전부 감사합니다. 피난을 갔을 때 대학까지 피난 간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피난, 피난 everybody 중에 on, 대학을 들어갔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예, 인생 이야기, 연구 생활, 그리고 리서치 하는 데서 얻은 그 지혜 다 이렇게 우리 후배들한테 저희들한테 나눠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고 불러주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다음 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2월 말, 2월 27일 KSA 시니어 포럼도 스피커가 여성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4번 스피커가 전부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가하신 분들, 우리 KSA 멤버가 아니신 분들은 그 KSA에서 디렉트하게 메일 리마인드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오실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저한테 이메일 주셔도 되고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KSA 그 오피스 쪽으로 이메일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미나 그 포럼 통지사가 여러분한테 배부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히들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 많이 하셨어요.